선형 변환의 모멘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모멘트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나왔지만 확률 분포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들로 평균이나 분산이나 외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주로 이제 평균이랑 이제 공분산을 다루고 있는데요. 평균은 이 중에서 이제 1차 모멘트라고 부르고요. 공분산은 2차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먼저 이제 affine 펑션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affine 펑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형 펑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는데요. 그때 x라는 인풋 벡터가 주어졌을 때 얘가 이제 Rn에 있는 벡터다라고 해봅시다. 그때 A는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매트릭스인데 어떤 매트릭스냐면은 R, M 곱하기 N에 있는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Rm에 있는 벡터 바이어스 벡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x라는 벡터에다가 a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주면은 이것의 결과가 Rm에 있는 벡터일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Rm 벡터랑 이 바이어스 Rm 벡터랑 더해줘서 만들어지는 값이 바로 y라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얘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R 이제 m 차원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펑션은 우리가 Rn 차원에 있는 어떤 벡터를 Rm 차원으로 옮겨주는 그런 펑션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선형 펑션, affine 펑션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얘를 평균, y의 평균, y의 기대값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y의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 ax 플러스 b에다가 기대값을 취한 것이 될 텐데요. 그것은 우리가 x의 기대값인 뮤를 얻고 그 x의 기대값 뮤에다가 a, b 같은 매트릭스랑 바이어스를 곱하고 더해준 값이 바로 y의 기대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a의 x에 a를 곱하고 b를 더하는 변환을 했으니 이제 x의 평균에도 같은 변환을 적용하면은 y의 평균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 매트릭스가 1차원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칼라 변환이어서 이제 m이 1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m이 1인 경우는 우리가 a는 단순하게 rn 벡터가 되겠고요. x도 rn 벡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b는 스칼라 값이 되겠습니다. R1에 있는, 즉 R에 있는 원소가 되겠죠. 그때 아웃풋 값은 이제 스칼라가 되는 이런 이제 affine 펑션의 특수한 경우, m이 1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우리가 위에 있는 얘를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변형의 이제 기대치, 기대값은 우리가 그 x에다가 뮤 벡터를 넣어준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분산을 살펴보겠는데요. 공분산은 아래와 같이 이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공분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약간 봤었고 이제 다음 챕터에서 더욱 자세하게 배우게 되겠는데 공분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변수들 여러 개끼리의 분산의 유사성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공분산이 높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들끼리의 유사성을 체크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런 affine 펑션을 취했을 때 공분산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시그마는 공분산 행렬인데요. x 벡터의 공분산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벡터가 이제 x1부터 xn까지 여러 개의 변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시그마라는 공분산 행렬은 일단 이 대각 행렬에는 자기 자신의 분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시그마 이제 1, 1, 뭐 시그마 2, 2 이렇게 해서 시그마 nn이라고 이제 쓰는데요. 여기 이제 제곱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시그마 1, 1의 제곱은 그냥 x1의 분산의 제곱, 분산입니다. 표준 편차의 제곱이 이제 분산이 되겠고요. 시그마 2, 2는 이제 x2의 분산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시그마 nn의 제곱은 우리가 xn의 분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대각 쪽이 아니라 다른 쪽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 얘는 이제 시그마 1, 2 라고 부르고요. 시그마 1, 2의 제곱은 x1과 x2에 있는 두 개의 공분산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것의 정의는 우리가 x 변수에다가 이제 x의 기대값을 빼고 얘랑 이제
이제 얘가 x1이라고 했을 때 x2랑 이제 얘를 체크한 것인데요. 그래서 얘 x2의 이제 기대값도 빼서 두 개를 이제 곱해준 이런 형식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x1이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가 x2가 x2의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랑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마 행렬을 이용해서 x의 시그마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가 a라는 선형 변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바로 y의 공분산 행렬이 된다. a 시그마 a 트랜스포즈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칼라 케이스는 이제 a가 이제 r m by n이 아니라 m이 1일 때의 특수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m이 1일 때니까요. 그냥 열 벡터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 트랜스포즈 시그마 a라고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썼던 이 그림이 이제 어파인 펑션을 설명하는 그림이었었죠. 우리가 바이어스를 더해준다라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해주는 것에 해당이 되고요. a라는 것은 그 신호, x라는 신호를 어떤 크기를 변화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0은 여기 그대로 있는데 예를 들어 0,1 얘는 이제 c,d로 이동하고 1,0은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크기를 변화시켜주는 연산이 바로 이런 a라는 매트릭스를 곱해줘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선형대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림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컨볼루션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두 함수를 합성하여서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수학적 연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확률 변수론에서는 이제 두 개의 독립적인 확률 변수의 합의 분포를 구할 때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x1, x2라는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있고 이것을 합을 냈을 때 y라는 애를 만들었을 때 이 y의 확률 변수를 또 구하고 싶은 것이죠. 그때 이제 컨볼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이산 확률 변수는 우리가 y는 x1 플러스 x2로 주어져 있다. 이때 y의 확률 분포 PMF는 어떻게 구해질 것인가는 아래와 같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y가 j1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우리가 x1이 k1 확률과 x2가 j-k1 확률을 이제 곱해가지고 그것을 모든 k에 대해서 다 덧셈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y가 이제 j가 되려면은 x1이 k라는 값을 가지고 x2가 j-k를 가질 값 이것을 곱해가지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확률을 구해서 이때 모든 k에 대해서 이것을 다 합을 낸 게 이제 y가 제일 확률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주사위를 이제 두 번 던지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1은 주사위를 첫 번째 던진 그 확률 분포가 되겠고요. x2는 주사위를 이제 두 번째 던진 그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두 개를 더했을 때 y가 이제 7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y가 7인 경우는 주사위를 두 개 던졌을 때 두 면의 합이 7인 경우가 되겠죠. 이때 우리가 계산해야 될 수치가 뭐냐면은 x1이 1이고요. 그리고 x2가 6이고 그리고 2일 때는 5, 3일 때는 4, 4일 때는 3, 5일 때는 2, 6일 때는 1을 이 확률을 얘가 이제 동시에 만족시킬 확률, 얘가 이제 동시에 만족시킬 확률, 얘네들을 다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수식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k가 1부터 k1이 이제 1부터 k가 이제 x1이 될 것인데 이제 1부터 k가 6까지 증가해 나가면서 이것을 다 더하는 것인데요. 뭘 더하냐면은 x1이 1일 확률과 x2가 6일 확률을 곱해서 첫 번째 수치로 내고 그리고 x1이 2일 확률과 x2가 5일 확률을 곱해서 그의 두 번째로 내고 이런 식으로 6개를 k가 이제 1부터 6까지 다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연속 확률 변수의 경우에는 CDF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y라는 이 랜덤 베리어블이 y 스타로 이제 될 CDF를 계산을 하면은 이 CDF의 의미상 이렇게 되겠죠. 이 CDF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x2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y 스타 마이너스 x1까지 존재할 확률의 CDF를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에 걔의 기대값을 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값을 낼 때 이제 px1에다가 그 이 아웃풋의 수치를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얘가 이제 기대값을 낸 것이죠. 그래서 이 수치의 기대값을 내는데 얘가 뭐냐면은 x2 변수의 CDF가 어디서 구해지냐면은 y 스타 마이너스 x1에서 구해질 확률에 대해서 기대값을 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써 정리를 해보자면은 x1과 x2의 합이 y 스타일 이하일 확률을 이제 이 CDF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이 안쪽에 있는 이 적분은 주어진 x1과 x2에 대해서 y 스타 마이너스 x1 이하일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겠고요. 이 바깥쪽 적분 얘는 이제 이를 모든 가능한 x1에 대해서 기대값 평균을 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y 스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PDF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PDF는 위에서 봤었던 PMF랑 비슷한 꼴로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은 x1과 x2의 PDF 컨볼루션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컨볼루션 정리라는 것은 굉장히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겠고요. 특히 또 신호 처리 분야에서 아마 그 공대 이 전자전기 쪽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공지능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많이 쓰이는 CNN이라고 부르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연산에서 컨볼루션이 바로 이 연산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열 쪽에서도 이동평균을 계산할 때도 컨볼루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시계열과 윈도우 함수의 컨볼루션 연산을 해가지고 뭐 오토 코릴레이션 이런 것들을 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제 이산 컨볼루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1, 2, 3, 4이고요. y가 5, 6, 7일 때의 컨볼루션 결과인 z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단 이 y라는 값을 뒤집고 이제 얘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겹치는 쪽을 곱셈을 내고 나머지를 다 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765가 1, 2, 3, 4랑 이렇게 한 개만 겹쳤을 때는 이 겹치는 1, 5만 곱셈을 해서 이렇게 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겹쳤을 때 1과 6, 2와 5를 곱하고 얘네들을 더했을 때 16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 칸씩 이동해 나가면서 수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Z0부터 Z5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컨볼루션 정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결과적으로 두 함수를 조합을 해서 세 번째 함수를 만드는 수학적 연산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연산자는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이렇게 곱셈 같은 기호를 넣어가지고 두 P1과 P2의 확률 분포를 컨볼루션 했다라고 이렇게 이 연산자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는 컨볼루션을 나타내는 연산자가 되겠고요. 이런 컨볼루션 연산은 뒤집고 끌기라는 작업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 그림에서 봤듯이 y를 이제 5, 6, 7로 존재했던 것을 7, 6으로 뒤집고 그 다음에 얘를 한 칸씩 끌면서 이제 연산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숫자가 나올 수 있게 되겠는데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이 두 주사위의 합에 대한 확률 분포를 계산하는 것이 이제 목표다라고 했을 때, 합이 2가 될 확률을 계산한다 하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것은 이제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두 개의 확률을 곱한 다음에 얻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y가 3일, 즉 이제 더했을 때 3일 것은 이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봤던 그 PMF가 이제 K가 1, 2 둘 다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해서 시그마를 더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분의 2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PY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에서 12일 때까지 Y가 그래서 2에서 12까지 다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률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해준 값을 이제 S라고 뒀을 때 2부터 12까지 계산이 되겠고요. 그것은 이런 식의 PMF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3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더했을 때 7이 될 경우의 수는 6개가 있고요. 얘를 이제 36으로 나눠준, 그렇게 해서 PMF를 얻은 거랑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이 분포가 이제 종 모양을 띠고 있다. 즉, 우리가 봤었던 가우시안의 PDF랑 되게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포가 이제 종 모양을 따르는 이유는 이 뒤에 나올 중심 극한 정리, 센트럴 리미트 디오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단 두 개의 주사위만 더하는 형식으로 이 확률 분포를 새롭게 만들었지만 그 합의 분포가 정규 분포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더 많은 주사위를 던져서 그 합의 분포를 구하면은 점점 더 종 모양에 가까워질 것이 이제 바로 중심극한 정리가 정리한 증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실제 세계의 많은 현상을 이제 설명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라든지 IQ, 뭐 시험 점수 이런 것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유가 중심극한 정리가 증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가우시안 분포의 컨볼루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우시안 분포는 이제 통계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포가 되겠고요. 뭐 단독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분포인데 이것의 컨볼루션이 그래서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가우시안 분포가 있을 때 x1, x2가 있을 때 얘가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돼서 두 개의 합을 냈을 때 그때 y의 분포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를 살펴보면은 뭐 증명은 하지 않겠지만 결과만 보면은 y의 분포는 그 앞에 나왔던 x1과 x2의 평균을 더한 것으로 이제 y의 평균이 되고요. 그리고 분산은 두 개의 분산을 더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 두 개의 합인 y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제 두 개의 분포를 컨볼루션을 냈는데 또한 그것의 결과값인 y도 가우시안 분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연산을 두 개의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 했더니 결과 분포도 가우시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우시안 분포의 이제 특별한 성질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컨볼루션 연산의 이제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 연산하는 것은 뭐 신호 처리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가우시안 노이즈 소스를 여러 개를 합쳤을 때 전체 노이즈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모델링 한다든지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때 주식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때 여러 주식의 수익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전체 포트폴리오의 주식 수익률은 분포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인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심 극한 정리는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IID인 n개의 랜덤 변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 IID인 n개의 랜덤 변수가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IID라는 것은 의미는 이제 인디펜던트하고 아이덴티컬리 디스트리뷰트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IID를 만족시키려면 일단 독립이 되어야 되고요. 독립이면서 동시에 동일하게 분포해야 됩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변수가 n개가 있으니까요. x1부터 xn까지 있는 상황인데 x1과 뭐 x2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 그리고 x2도 뭐 어떤 변수든지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상황을 의미를 하고요. 동일하게 분포한다는 것은 x1의 분포랑 x2의 분포랑 이런 식으로 모든 확률 변수의 분포가 같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를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이 xn을 합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대로 이제 앞에 봤던 것은 두 개만 이제 합을 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n이 2라고 한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확장시켜서 여러 개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전부 다 합을 내고 그때 sn이 바로 그 합이라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가 되겠죠. 이 sn도 xn을 이제 합을 낸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심 극한 정리는 뭘 증명한 것이냐면요. 우리가 이 sn의 확률 분포가 가우시안을 따른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n이 점점 증가할수록 이제 가우시안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x1, x2, xn까지가 가우시안이 아니어도 얘네들의 합은 가우시안을 따른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혹은 뭐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 혹은 뭐 포화송 디스트리뷰션 뭐 여러 가지 디스트리뷰션이 될 수가 있을 텐데
x1, x2, xn까지가 어떤 확률 변수를 따르든 간에 걔네들의 합은 가우시안 형태를 따른다라는 것을 증명한 게 중심 극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가우시안 수식에서 표준 편차가 분산이 이제 n 시그마 제곱인 경우고요. 평균이 n 뮤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가우시안 수식을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분산 자리에 n 시그마 제곱을 넣고 평균 뮤 자리에 n 뮤를 넣게 되면은 이게 바로 가우시안 수식에서 나타낸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SN은 원래 x가 어떤 분포를 따르든 간에 걔네들의 합은 가우시안을 따른다가 이제 중심극한 정리로 증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때 ZN이라고 해서 SN을 표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SN에다가 그것의 평균인 이제 n 뮤를 빼고요. n 뮤를 빼고 그리고 걔의 표준 편차인 n 루트 n 시그마를 나눈 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은 얘는 ZN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ZN은 그래서 뭘 따르냐면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표준화를 시켜놓고 봤더니 우리가 이 양변에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n분의 1을 곱해줄 수가 있습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n분의 1을 곱해주면은 분모는 우리가 시그마의 루트 n이라고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분자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이제 얘는 이제 n이 소거가 되겠고요. 뒤쪽은 이제 마이너스 뮤라고 쓸 수 있고 앞쪽은 n분의 sn인데요. 근데 sn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우리가 시그마 n xn이죠. 그래서 얘가 시그마 n xn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n분의 1을 곱해준 것은 결국 xn의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써보자면은 xn의 기대값으로 다시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x의 기대값으로, 그러니까 x의 기대값으로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제 정리하고 봤더니 얘는 결과적으로 zn은 평균의 분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의 분포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 분포뿐만 아니라 평균의 분포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것이 바로 중심극한 정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베타 1, 5라는 어떤 분포에서 이것의 합을 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합의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베타 1, 5라는 분포가 있고 거기서 우리가 표본을 꺼내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을 낸 것이 되겠습니다. 뭐 합이나 평균이나 뭐 n을 곱하게 되면 똑같은 거니까요. 일단 평균을 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n이 1인 경우랑 n이 5인 경우를 이제 각각 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n이 1인 경우는 우리가 평균을 낸 거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그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냥 그 분포를 본 것이 되겠죠. 그래서 베타 1호랑 비슷하게 되겠고, 근데 이제 n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n이 이제 5가 됐다라는 것은 이렇게 샘플링을 5번 해서 표본을 5개 만든 이후에 그 표본들의 평균을 내가지고 그것을 여러 번 해서 분포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오른쪽에 있는 얘는 우리가 베타 1, 5에서 베타 1호라는 분포에서 5개의 표본을 랜덤으로 뽑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의 평균을 내면 한 개의 수치가 나오겠죠. 그것을 또 다시 여러 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10,000번 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10,000번에서 그렇게 평균들의 분포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을 띈다, 종 모양을 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n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n이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가우시안을 더 잘 띈다라는 것이 바로 중심극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개념인데 몬테카를로 근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카를로 근사는 이제 머신러닝이나 확률론에서 또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되게 복잡한 확률 분포가 있을 때 그것을 약간 랜덤한 추출을 통해서 계산하기 쉬운 문제들로 이제 바꾸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몬테카를로 근사의 기본 아이디어는 x가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요. 그때 y는 x에다가 f를 함수를 취해서 만든 어떤 확률 변수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봤었던 가정이죠. 그래서 앞에서 계속 봤었던 가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렇게 얻은 y라는 확률 변수의 분포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PDF, PMF를 알고 싶은 게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고 싶냐면은 PX, 즉 PX에서 샘플링을 통해서 우리가 샘플의 뽑음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몬테카를로 근사는 결과적으로 PX에서 많은 샘플을 추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샘플을 직접 함수값을 얻어서 y라는 값을 여러 개 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얻은 y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험적 분포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험적 분포는 결과적으로 이런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앞에서 봤었던 그 경험적 분포의 수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몬테카를로 근사를 이제 쓸 수가 있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y의 PDF를 그려보면, x의 PDF를 그려보면은 이제 1이고, x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만 이제 1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0인 그런 이제 이런 PDF를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fx가 x의 제곱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y의 PDF는 어떻게 될까? 이것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x의 여러 개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 얘에서 여러 개의 샘플을 추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샘플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0.8이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샘플은 이제 뭐 0.5가 나올 수 있고 세 번째 샘플은 뭐 마이너스 0.3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샘플링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뭐 10,000개, 100,000개 정도까지 이제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링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얘를 직접 이 fx를 취하는 것입니다. fx를 취한다는 것은 그냥 제곱을 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제곱을 하고 보면은 이제 0.8은 0. 이렇게 변하게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10,000개의 뭐 10만 개의 샘플이 있을 때 얘네들의 경험적 분포를 이제 시각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y의 분포다라고 근사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몬테카를로 근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사실은 이런 식의 이제 분포를 그릴 것입니다.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1이고 이런 식의 아마 분포가 그려지게 될 것을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그림이 방금 설명한 예제 이제 y가 x 제곱이고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균일 분포를 따르는 경우를 몬테카를로 근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주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분포가 이제 y는 x의 제곱의 분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양수 쪽에만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근사한 y의 분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약간 이론적 분포를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이게 이제 아니라 얘는 이제 잘못 그린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양수만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이제 낮은 값이 이렇게 많은 쪽으로 이렇게 얘가 이제 이론적 분포가 되겠고요. 실제로 몬테카를로 이제 근사로 계산을 했을 때 경험적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렸을 때 실제 이제 분포가 가져야 되는 거랑 되게 유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몬테카를로 방법론은 결과적으로 통계학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물리학, 뭐 금융 이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이제 또 기계학습에서도 머신러닝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장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